자, 환원 거기에 535페이지 보시면은 자본 회수인 논대제. 여러분 우리 수익 방식에서는 아까 앞에서 뭐를 배우셨죠? 환원 대상 소득. 아까 환원 대상 소득 아까 표 있었죠? 요 문제, 그리고 환원 이율의 문제. 환원 이율 아까 우리 배우셨고, 환원 대상 소득의 문제, 환원 이율의 문제, 자본 회수의 문제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대 문제야. 3대 문제인데 환원 대상 소득의 문제와 이 자본회수 문제, 요 두 개는 여러분 중개사에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중개사야. 그래서 22회 시험에 요거 한번 출제했을 때 상당히 문제 어려웠거든요. 출제 요 두 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에 중점을 둬야 된다? 환원 이율 문제, 여기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환원 이율에서 냈고, 또 환원 이율과 관련해서 또 아까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이쪽이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배우는 게 요거거든요. 이제 자본 회수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을 보거든요. 자, 환원 방법, 자본 회수의 논리예요. 자, 여기서 직접 환원법 또는 직접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적용하냐면요, 토지에 적용해. 토지하면 뭐가 있어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토지 중에 대표적인 건 농지라든지 염전 뭐 이런 거죠. 자, 이때 가액, 수익 가격은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바로 환원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우리는 감가 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토지는.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직선 환원법 또는 직선법은 여러분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등의 평가, 기계장치 등의 동선에 적용하는데, 여기 뭐죠? 결국 내용연수. 토지는 내용연수는 뭐죠? 무한하잖아요. 영속적이니까. 근데 감가가 안 되니까 영속적이지. 근데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해요. 수명이 있어요. 건물 기계 수명이 있거든요. 예? 예, 내용연수도 유한한 상각 자산에 적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배우시게 될 요 세 가지는 뭐에 적용한다?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에 적용하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한다. 투자, 상각이니까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우리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 회수가 뭐다? 필요하다. 세 가지. 자, 그래서 이제 직선법은 수익 가격은 항상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상각전 순수익,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 후 환원 이율에 뭐를 대주냐면은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상각률을 더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은 여기 상각전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 상각전이지. 상각전, 환원, 이율. 상각전 맞춰주면 되죠. 자, 연금법.
상환 기금법인데 연금법, 인, 우드법, 상환기금법, 호스, 콜드법. 자, 요 두 가지는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해요. 즉, 우리가 부동산이 부지, 땅이죠. 부지와 건물, 기타 삼각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자, 기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일반 기업의 경영,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하는 삼각전, 뭐다? 순수익. 순수익은 삼각전이에요. 삼각전 순수익에 삼각후 환원 이율, 삼각후 환원 이율, 잔존, 여러분 기준 시점에서 경제적 내용윤수 끝날 때까지의 남아있는 내용윤수를 고려한 뭐를 곱해주죠? 복리연금 현가율. 우리 연금의 현가 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리연금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은 연금법. 그런데 이 삼각후 환원 이율을 R, 잔존 내용윤수를 N을 보면은 삼각후 환원율, 잔존 내용윤수, 또 하나 축적 이율. 축적 이율은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뭐 국채 수익률 얘기인데 이걸 고려한 수익 현가율을 곱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 계산 문제는 안 냅니다. 자, 흐름을 본 건데 요 세 가지는 삼각자산에 적용하면서 자본 회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법은요, 삼각금액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공장, 슈퍼마켓 등의 복합 부동산이나 업거래 적용하고, 상환기금법은 삼각금액을 재투자하여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채석장, 광산, 광업권 등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물건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높아요? 삼각후 환원 이율이 뭐보다? 축적 이율보다 크거든요. 이건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 국채 수익률보다 위험을 가산한 환원율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법에 의한 수익 가격이 뭐보다? 상환 기금법에 의한 수익 가격보다 이게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536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나옵니다. 요 좀 설명. 근데 여러분 아까 했지만 수익환원법 뭐가 중요하다? 환원 이율, 수익 가액 계산하는 아까 공식하고 환원 이율을 올해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교재 540페이지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절차.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절차가 나와요. 제8조의 절차인데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처리 계획의 수립. 세 번째는 대상 물건의 확인. 네 번째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다섯 번째는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 여섯 번째는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그 최종 일곱 번째는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의 이러한 7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나오죠.
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뭐가 나오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구?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보면은 누가 의뢰했느냐?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조건, 기준 가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수료 및 실제 비용, 실비에 관한 사항 등이 대상 물건에 있어서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우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이고 여러분 교재 541페이지 보시면은 기준 시점의 확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9조 2항에 보면은 여러분 제9조 2항에 이 기준 시점이 나오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하는 거죠. 이미 배우신 거. 이 대상 물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이 지문이 나오죠. 자, 24회 시험에는요, 요걸 또 뭘로 출제하냐 하면 말을 바꾸죠. 요걸 현장 조사 또 출제. 현장 조사가 아니다. 가격 조사. 그리고 이게 완료를 30회 시험에 2년 전에는 이걸 개시로 출제했어.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 그리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이것을 또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 의뢰일로 또 출제했어요. 감정평가 의뢰일이 아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시험 문제 몇 개 진짜 많이 내네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어.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인데 시험 문제는요. 또 요걸 어떻게 골치냐 하면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쳐버려.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뭘로? 않더라도 이렇게 또 출제해버립니다. 말을 잘 바꿔요. 그리고 제2조 또 기준 시점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 지문도 한번 또 출제를 또 했어요. 하여튼 이 기준 시점은 하여튼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일 현재가 원칙이나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특정일은 소급평가, 미래의 특정일은 기한부 평가가 있거든요.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47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기본적 사항의 확정부터 들어가서 처리계획 수립, 대상 물건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자료의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 분석,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의 결정 표시 7단계로 구성되는데 의뢰는 안 들어가요. 감정평가 의뢰는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거지 뭐. 자, 이제 올해 시험 출제는 이것도 점수 주려고 냅니다. 자, 아까 우리 14조로 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548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14조 3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있고 3항이 있어요. 자, 1항을 뭐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1항입니다. 3항 보세요. 3항에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적정한 실거래가, 아직 출제 안 한 용어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된 어떻게 돼?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 이게 중요해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15조. 자, 15조에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15조 1항에 뭐죠? 건물. 자,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시험 문제에 또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원가법을 적용한다. 원가법. 16에 관련해서 5조, 16조 갑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자, 16조.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일괄 감정평가. 16조 보시면은,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17조 1항 갑니다. 자, 17조 1항 보세요. 자, 산림의 평가 갑니다. 산지와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 경우, 구분해서 평가할 때 이 경우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2항 보세요. 2항. 여러분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항. 또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8조. 뭐가 나오죠? 과수원이나. 그럼 과수원은 과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수익환원법으로 또 많이 내.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9조 2항 갑니다. 자, 여러분 19조 2항에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또 뭐를 적용하냐면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자, 20조 1항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20조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 시험 문제는요, 헷갈립니다. 원가법을 적용한다 출제해버려요. 거래사례 비교법. 2항. 건설기계는 뭐죠? 원가법. 자, 3항. 선박 갑니다. 선박. 뭐냐 하면은, 자, 선박에, 자, 선박, 감정평가업자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는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뭐를 적용해야 된다? 원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항공기 뭐를 적용? 원가법 적용. 원가법. 근데 5조가 뭐예요? 거기 예? 본래 5조 우리 아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서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21조. 자, 21조 동산도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21조 2항에 또 뭐죠? 또 동산에서 본래 용도에 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또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22조. 22조는 뭐가 나오냐? 임대료. 임대료는 뭘로 간다?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료 우리 한번 적산법으로 출제를 했어요. 적산법이 아니다. 또 뭐도 아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도 아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23조. 23조에 광업제 영업권. 23조 3항 봅니다.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예? 저작권, 전용 측성 이용권, 뭐 이런 것은 뭐죠? 그 밖에 뭐는?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뭐 한다?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자, 24조 2항에 보면은 증권,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자, 뭐죠? 증권거래소에 시세가 없는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 3항에 감정평가업자는 기업의 가치를 감정평가할 때 뭐를?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시험 문제 요거 이제 낼 때 어떻게 내요? 또 박스에 요게 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응 한 10개 정도 물건 들어와요. 들어와 놓고 다음 중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 이런 걸 출제해버리죠. 그러니까 요거 점수 주려고 내는 겁니다. 요거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29회도 출제했고 작년에도 출제. 올해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틀려서는 안 된다. 자, 25조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552페이지에. 자, 25조.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마지막 지문에서 좀 주의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여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자, 이제 비교 방식 한 문제, 수익 방식 한 문제 나오는 거 이제 배우셨고, 이제 이 감정평가의 절차에 있어서 주된,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 뭐냐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있죠? 우리 많이 배우셨잖아요. 우리 제2조에 보면은 1호가 뭐죠? 시장가치, 뭐 2호가 뭐예요? 기준시점, 3호 기준가치, 그리고 이제 원가법, 적산법 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 본 시험에 출제를 해요. 용어 놓고 틀린 것 찾아내라. 옳은 것 찾아내라.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인데 여러분 주의를 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최근 계속 출제했거든요. 최근 예를 들어서 4년 연속 출제인데 4년 연속 정답은 다 5번이었어. 왜 5번은 냈는지 모르지만, 예? 5번 왜 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뭔데 나중에 문제 풀면요 용어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법 조문 그대로 내기 때문에 우리 배운 거 지금 배운 걸 계속 한번 보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오는데 여기 한 문제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이게 처음에 나온 게 지가, 지가는 뭐예요?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을 제3조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거잖아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있어요. 요게 1989년 2월에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시행. 지금 31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니까 토지 가격 공시 제도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가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재산세 개편되면서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니까 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주택 가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2005년도에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주택 가격 공시 제도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자, 오면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요.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 있죠? 요게 빠져요. 왜냐? 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분리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 3법이라고 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해서 세 가지를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건 어느 겁니까, 이제? 요걸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러분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도입된 토지 가격 공시 제도. 여기 도입된 주택 가격 공시 제도. 되겠죠? 여기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도.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냐? 그거는 공시할 수 있다야. 근데 토지와 주택은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토지주택을 계속 출제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나오면 뭐 토지 아니면 주택이겠지. 그래서 3년 연속 뭐에서 출제했어요? 작년, 재작년 29, 30, 30에 3년 연속 토지에서 출제했어요. 토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네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 연도만 얘기를 했는데 정책 이론에서 우리 연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정책. 예? 정책,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 비축 제도 하면 뭐예요? 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했죠. 그럼 2009년도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언제? 2005년. 부동산 실명제, 명신탁 없애면서 실명제, 예? 투기 방지에서 나온 실명제 언제? 1994년도. 이런 식으로 연도 알아야 돼요. 작년에도 연도 물었어요. 법 조문에 어디가 순서가 빠른가 느린가 요거 출제합니다. 네? 우리 금융에서 본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 1998년,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1900 언제? 97년 7월 1일 시에 연도를 잘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런 법 관련해서 연결시킵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에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해서 투기 방지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공부 중개사법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 상한제 요즘 우리 하는 어디? 주택법. 네, 그런 식으로. 자, 지정지역인 투기지역 지정하는 거. 소득세법.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어디? 네? 주택법. 주택법. 네? 아니 그렇게 제도와 근거가 되는 법률 연결하는 거 출제합니다. 예? 그런 걸 틀리면 골치 아파요. 그럼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부담금은 요새 막 나오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러면 토지가격 공시제도 하면은 토지가격 공시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출제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553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우선 출제를 많이 하는 게 토지 가격 공시제도가 중요한데,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단독주택가격 공시와 공동주택 가격 공시로 나오는데, 요즘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가격 공시 많이 올랐다고 막 이의신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올해는 이의신청 출제할 것 같기도 해. 하도 이의신청 많이 했어. 자, 그래서 그 내용 마지막, 요 내용은 잠시 쉬고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